네, 안녕하세요. 현재 텀블벅에서 발상의 전환과 창작 영감 자료집이라는 어 이제 그 창작 리소스를 지금 펀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어 뭐랄까요? 그 텀블벅에서는 이렇게 뭐 따로 제가 이렇게 뭐 알리거나 그러는 게 없기 때문에 따로 음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금 더 모르는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해서 원고 내용 일부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씩 공유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네, 켰습니다. 어,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물도 다르게 바라보자, 어떤 그런 의도로 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것의 의미는 그 물건인데 그 물건이 의미할 수 있는 더 넓은 의미들을 찾아보자라는 이제 어떤 그 발상의 훈련, 발상의 PT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 만들어내고 또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내 생각이 닿고 그게 나한테 어떤 영감이 되고 어 어떤 그래서 이게 창작을 할 때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도 같은 물건이나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훈련이라고 할까요? 바라보는 지점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런 소재를 한 300가지 정도 모아보자 해서 구상한 지는 좀 됐는데 예,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그걸 다르게 바라볼 거냐 했을 때는 먼저 일상적인 사물들, 뭐 커피잔이나 뭐 양말이나 뭐 뒤집개나 뭐 프라이팬이나 그런 일상 사물들이 있고 또 일상 행위, 말하는 것, 듣는 것, 걷는 것, 그런 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보고 또 자연에서도 찾아보고요. 뭐 자연 현상이나 아니면 자연 속에 있는 요소들을 상징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재해석해서 발상을 전환하고 영감을 일으키는 또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해서 어떤 추상적 개념들을 구체적인 상징물로, 이미지로 전환해서 어 인제 예를 들면 시간 같은 거를 뭐 물리적 공간으로 생각하거나 행복을 색깔이나 어떤 형태로 인식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역사와 현대의 만남이라고 해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한자리로 모아서 연결해 보는 그런 연습입니다. 그래서 총 5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고 근데 제일 핵심은 일상 사물의 비유인 것 같아요. 제 첫 번째 카테고리죠. 뭐 일상 사물의 비유에는 그 하위 카테고리로 뭐 생활용품, 가구, 문구류, 의류 액세서리, 주방용품, 전자기기, 뭐 인테리어 소품, 욕실용품, 식음료 등등 여러 가지를 로 나뉘어지고요. 또 그 밑에서 인제 본격적으로 항목들을 인제 다루는데요. 네, 열심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작업하고 있는데 몇 가지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서 네, 유튜브 영상을 오늘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네. 몇 개를 했는데요. 이건 말이에요. 주방 집게도 있고 어떤 걸 한번 해 볼까요? 네, 도마를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도마 어제 썼는데 재밌더라고요. 도마를 인제 떠올려 보는 거죠. 주방에서 쓰는 도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먼저 총 5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한 항목당 한 소재에, 예를 들어서 도마라는 소재라고 하면 처음에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서 도마를 우리가 어떤 다른 걸로 대신 생각해 볼 것인가, 그거를 제시해요. 근데 그렇게 다른 걸로 생각하는 건 가능한데 그게 공감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공감인데, 공감을 일으키려면은 그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접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전환의 접점이라고 해서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작 활용 제안이라고 해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창작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고요. 그리고 관련 용어라는 게 관련 용어 섹션이 있는데, 그 도마라고 그냥 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이게 어떤 도마인지, 뭐 나무 도마, 플라스틱 도마, 고무 도마, 실리콘 도마, 향균 도마, 양면 도마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여러 좀 더 구체적으로 도마 여러 종류를 열거해 보고요. 그리고 그 관련 용어의 상징적 의미라고 해서 그 나무 도마, 플라스틱 도마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유와 상징이 전달하는 의미 안에서 어떻게 그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감각적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던져봅니다. 약간 비약적으로 던져요. 비약은 근거가 있으면 그게 또 비약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신선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하튼 이렇게 5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 영상 밑에 그 설명 쓰는 데다가 또 올려놓을게요. 근데 한번 이번 영상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도마인데요. 먼저 발상의 전환은 도마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나는 가수다 이렇게 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비유성을 높여서 근데 형식은 비슷합니다. 도마는 뭐다 이런 식으로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마를 이렇게 했어요. 상처를 먹고 크는 돼지다. 상처를 먹고 크는 돼지. 그러니까 돼지는 큰 땅이죠. 그래서 상처를 먹고 크는 땅이라고 봤어요, 도마를. 지금 왜 도마를 상처를 먹고 크는 땅이라고 볼 수 있는지, 돼지라고 볼 수 있는지, 전환의 접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마는 식칼이 두드리는 판이죠. 그것은 요리 재료 밑을 받치며 온몸으로 매를 맞습니다. 칼이 이렇게 두드리는 거를 매를 맞는 것처럼 몸에 그 흠집이 난 누가 내 몸을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때리는 것처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깔려 있으니까 좀 땅 같죠. 나무로 되어 있는 도마가 많으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땅과 연관성도 있는 것 같고 도마의 피부를 보라. 상흔이 낭자하다. 그러나 도마는 아무 말도 없다. 묵묵히 상처를 받아들일 따름이란 듯 말이다. 도마의 표면은 인간이 주는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 없는 돼지와도 같다. 그 땅에서 위대한 나무가 자라고 사람들은 그리로 가 쉼을 얻는다. 우리의 마음도 도마처럼 선반에 올려져 매를 맞으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죠. 도마는 그 땅이, 우리 마음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돼지가 될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전환의 접점에서 도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뭔가가 이렇게 탁탁탁 두드린다는 거, 그리고 평평한 판이라는 거, 이런 거에서 접점을 뽑아서 도마는 돼지, 큰 땅인데 상처가 나는 땅이고, 근데 또 이제 도마에서 우리가 음식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먹고 큰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서 상처를 먹고 크는 돼지다라고 발상의 전환, 상징적 의미를 제시했고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나와 관련된 의미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결국 그 도마가 나의 마음과 같다, 우리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불편한 이야기나 불편한 일들이나 아픈 관계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마음이 탁탁탁탁 두드림을 받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연관시켜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마에서 나온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그 음식의 맛을 즐기고 어떤 그 살아있음을 또 즐거워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그런 마음에서 세상과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는
축복하는 그런 땅이 되어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창작 활용 제안 해볼게요. 창작 활용 제안은 뭔가 이렇게 창작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제안을 하는 그런 섹션인데요. 여하튼 300가지 소재이기 때문에 300가지 뭔가 발상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여하튼 여기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도마를 가지고는요. 소설에서 주인공은 돌아가신 엄마가 물려준 낡은 도마를 써서 특별한 맛을 내는 식당 주인이다. 어느 날 그의 식당에 까다로운 식품 위생 감독관이 찾아온다. 그는 주인공의 낡은 도마를 보고는 이걸로 음식을 해온 것에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주인공은 엄마의 도마를 붙들고 시리에 빠진다. 그러던 중 주인공은 도마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를 발견한다. 그것은 엄마가 칼집을 내어 쓰신 주인공의 이름이었다. 엄마의 사랑에 감격한 주인공은 이 도마를 들고 전국 요리대회에 나가기로 한다. 네. 뭐, 어떤 이런 그 짤막한 스토리를 통해서 그 사이사이에 다른 또 이야기들을 추가하고 뭐 디테일을 넣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소설만 아니라 뭐 웹툰이든 여러 가지로 또 변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건 제안을 해본 겁니다. 제안. 그 다음 이제 관련 용어인데요. 그냥 도마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나무 도마, 플라스틱 도마, 고무 도마, 실리콘 도마, 향균 도마, 양면 도마 이렇게 6가지 도마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 관련 용어들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상징적 의미는 그 어떤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좀 이런 거는, 이런 도마는 뭐 이런 거는 좀 요런 느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징적 의미는 가능한 상징적 의미고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렇게 독자님들도 한번 자기만의 그걸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점이 굉장히 느슨한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도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도마가 이제 상처를 먹고 크는 돼지니까 나무 도마는 보호막이 없는 아픔이다. 되돌릴 수 없는 상처다. 나무에 상처가 딱 난 거죠. 시간이 깃든 온기다. 전통, 지혜. 나무 도마와 좀 연관해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플라스틱 도마는 아픔을 느끼지 않는 무감정, 영혼이 없는 태도, 뭐 실용성, 합리성 이런 거를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뭐 작품에서 되게 영혼이 없는 사람이 요리를 한다 그러면 나무 도마보다는 플라스틱 도마를 쓰고 있는 게 좀 더 매치가 될 것 같다. 어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 고무 도마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튕기는 그런 이미지에서 착안해서 거기서 이제 그걸 통해서 아픔을 튕겨내거나 밀쳐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뭐 유연한 사고방식 이런 걸 좀 생각해봤고요. 실리콘 도마는 혁신적 사고, 새로움, 그리고 아프지 않게 해준다는 광고, 차갑고 비인간적인 면모. 향균 도마는 청결함, 아픔 회피, 상처에 대한 거부와 저항, 강박적 성격 이렇게 제안을 해봤고요. 양면 도마는 양면이니까 이중적 태도, 상황에 따른 적응력,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상처를 피하기 위한 변덕스러운 행동. 네, 이렇게 해서 상징적 의미는 좀 긍정적인 의미와 좀 부정적인 의미를 좀 같이 다뤘어요.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도마라는 한 개의 소재를 다뤄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또 원고를 이제 또 작업을 이제 하러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설프고 부족한 영상인데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글만 읽어드리는 것보다 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여기서 왜 이렇게 왜 이 비유를 선택했는지, 이 비유는 서로 그 두 가지 항목이, 두 관념이 어떤 부분에서 서로 특징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접점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를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글만 읽는 것보다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다음에도 300개니까 워낙 많으니까 제가 틈틈이 이렇게 좀 녹음을 하되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을 더 많이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열심히 기발한 그 작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